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초 양리 첫 번째 약물과 약물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약제의 구비 조건. 네, 약제는 우리가 사용할 때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성이 있는 약, 그리고 효과도 있어야 되겠죠. 강도와 효과가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서도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적어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현상이 없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비싸면 안 되겠죠. 값이 싸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인체에 먹었을 때 해가 없어야 할 겁니다. 네, 6가지가 약제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형태, 다음으로 약물의 형태, 우리가 시중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약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약물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액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약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네, 점한약이나 양치액 이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약을 그래서 물에다가 그냥 녹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물에다가 녹인 거. 그래서 이 물약을 먹이려고 할 때 흔들어주는 이유가 있죠. 네,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잘 흔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 물약을 먹을 때 용기를 입에다 대고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유는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침이 있죠. 입 안에는 침이 있는데 침과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약이 약물의 성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에 입대고 먹으면 안 되겠다. 네, 그 다음은 시럽입니다. 시럽은 설탕이나 감미제 같은 거에 약을 섞은 건데요. 그래서 불쾌한 맛을 좀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로션은 피부에 바르는 액체 상태의 외용제다. 로션. 액체로 된 형태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그리고 유타액. 유타액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액체 상태의 약을 물에 미세균등하게 분산시켜서 유상으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유타액. 현타액. 이것은 고체 상태의 약을 섞은 형태가 현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타액과 현타액의 차이는 물의 불용성인 액체 상태의 약을 물에 미세균등하게 분산시킨 거고요. 현타액은 물에다가 고체 상태의 약을 섞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타액은 액체, 물에다가 액체를 섞은 거고, 현타액은 물에다가 고체 상태의 약을 섞은 형태가 현타액이 되겠다. 싱크제는 이제 생약의 에탄올 또는 물을 혼합해서 침출해서 만든 약제이겠고요. 주사제는 무균제제로 좀 되어 있는데 우리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체내에 직접 적용하는 게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체입니다. 고체 중에서도 가루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약의 가루를 균등하게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약제가 가루약이 되겠고요. 캡슐약은 분말, 과립, 액체 상태의 약을 캡슐에다가 충전시켜 놓은 게 캡슐약입니다. 그리고 알약은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동그랗게든 타원형이든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알약이 되겠고요. 연고는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반고형 외용제입니다. 반고형. 고형이긴 하지만 너무 딱딱하지는 않고요. 우리 크림 제제, 연고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알겠죠. 반고형 상태인 거고, 좌약은 항문, 요도, 질 등에 삽입할 수 있어요. 항문이나 요도, 질 등에 삽입할 수 있다.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고형 상태의 외용제이다. 고형, 반고형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비교를 해 보면은 로션인데요. 로션이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로션은 액체 상태의 외용제. 그리고 연고는 반고형 상태의 외용제. 좌약은
네, 고형 상태의 외형제다. 네, 요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네, 좌약에서 중요한 거는 네,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실온 보관을 합니다. 네, 실온 보관. 좌약은 실온 보관을 한다. 네, 주로 이제 실온 보관을 해서 체온에 높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좌약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냉장 보관을 했다. 이런 좌약은 네, 실온에 꺼내 두어서 녹인 후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약물의 보관과 관리. 약물의 보관과 관리. 약물의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약물은 30도 이하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겠고요. 네, 언제나 뚜껑을 잘 닫아둬야 되겠네요. 네, 알약이라도 뚜껑을 열어두게 되면 쉽게 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네, 액체 약재 같은 경우에는 증발되기 쉽고요. 그래서 약을 담는 용기는 언제나 뚜껑을 닫아서 사용을 하고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고, 네, 연고, 기름 로션,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 등의 약물들은 약장에 다른 칸막이에 따로 둬서 먹는 약이랑 좀 구분을 해둔다. 네, 그리고 혈청, 네, 예방 백신, 우리 검사 용액 같은 거 있습니다. BCG 백신 용액이나 아니면 PPD 용액 같은 네, 검사 용액. 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인슐린 등은 냉장 보관한다. 냉장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2에서 8도씨 사이로 평균 5도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한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약물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약물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혈청이나 예방 백신, 검사 용액 이런 것들 그리고 인슐린 이런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 다음 기름 종류의 약품은 10도씨 전후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좌약의 경우에는 보통 실온 보관한다. 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들은 간호사한테 보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폐기하지 않고요. 네, 간호사에게서 보고하여 처리를 해주고 네, 그리고 냉장고 온도 점검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해주고 기록한 온도의 보존 기간은 2년 정도 보관을 해주면 된다. 네, 그 다음에 표지, 약물의 표지 라벨이 손상이 되었을 때는 투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침전물이 있다, 아니면 변색이 됐다,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물약의 경우 위에서 한번 얘기 나왔죠. 네, 용기에 입을 대고 먹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은 잠금 장치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편제제, 마약 종류 이런 것들은 라벨을 부착해서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래서 마약 종류의 약물들을 보면 잠금 장치가 한 번 열고 열쇠를 가지고 밖에서 문을 한 번 열고 금고 같은 데다가 한 번 열고 들어가서 또 안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문을 한 번 더 열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약물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편제제, 마약 종류 이런 것들은 라벨도 부착하고 이중 잠금 장치, 이중 잠금 장치 해서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라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요. 교대 근무 시마다 수량도 확인해야 돼요. 우리 병동에 마약 종류의 약물이 몇 개가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근무 시마다 이 수량이 맞는지 8개가 있으면 8개가 지금 있는 상태인지 꼭 수량 확인을 하고 열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 간호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만약에 투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버리지 않고 약국에다 반납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투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한다 이런 선지들은 틀렸고요. 그래서 약국에다 꼭 반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담아두는 약물의 용기입니다. 약물 용기. 약물 용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밀봉, 기밀, 밀폐 용기, 차광 용기 이렇게 있는데, 네, 밀봉 용기. 밀봉 용기는 미생물의 침입으로 오염에 염려가 없도록 만든 용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약제 바이알이나 앰플에 들어있는 것들이 네, 밀봉 용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봉 용기 하면 우리 바이알, 이렇게 바이알처럼 생겨 있는 아니면 앰플처럼 생겨 있는 것들이 네, 밀봉 용기에 해당이 되고 미생물의 침입까지도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 네,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밀봉 용기가 되겠다. 네, 그 다음에 기밀 용기입니다. 기밀 용기는 액체, 고체인 것에 수분의 침입이나 손실이나 오염 방지를 위해 만든 용기가 네, 기밀 용기입니다. 책에서 나와 있는 예로는 네, 과산화수소수에 대해서 과산화수소수는 이제 기밀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 된다. 네,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기밀 용기는 액체, 고체인 것에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뭐 증발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기밀 용기다. 그래서 뭐 안연고나 아니면 점안제 같은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기밀 용기. 그 다음은 밀폐 용기. 밀폐 용기는 약물을 저장하는 동안에 손실, 파손, 네, 이물질 들어가는 혼합을 막기 위한 용기가 밀폐 용기다. 그래서 왜 우리 알약 같은 뭐 비타민 제제나 아니면 알약이나 이런 타이레놀 시중에서 사보면 이런 은박지, 뒤쪽에 은박지 형태로 돼가지고 똑 하고 밀면은 나오는 형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밀폐 용기가 되겠습니다. 밀폐 용기. 그래서 손실, 파손, 이물질, 고체에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게 밀폐 용기. 네, 그 다음에 차광 용기는 네, 빛으로부터 차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갈색이나 뭐 청색 아니면 차광용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 게 차광 용기인데 이렇게 갈색 유리병에 아니면 뭐 갈색으로 되어 있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기가 네, 차광 용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그 양약에서도 뒤쪽에서 우리 약물 이름 배울 때 나오겠지만 협심증에 사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네,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빛을 차단해서 약물을 네, 보관을 해야 돼서 이런 차광 용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용기에 보관을 하게 되죠.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약물의 용기를 살펴보면은 가장 뭐 수분이든 뭐든 미생물이든 제일 안 들어가는 게 밀봉입니다. 밀봉. 네, 밀봉 용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바이알 앰플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네, 기밀 용기는 액체, 고체 이런 것에 우리 수분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기밀 용기이고요. 그거보다는 좀 덜한 게 이제 고체 상태 이물질 같은 거 아니면 손실되지 않도록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네, 밀폐 용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꽁꽁 싸매져 있는 게 밀봉. 네, 바이알 앰플 요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된다. 네, 밀폐 용기는 우리 은박지 제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네, 요런 것들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 다음은 약물의 작용입니다. 약물의 작용.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약물 작용에서 첫 번째로 이제 국소 작용이 나옵니다. 약물을 투여하고 국소에 나타나는 약리 작용, 뭐 연고 같은 거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소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연고들이 이 국소작용에 해당이 된다. 그 리도카인이라는 약물은 우리가 마취제인데 이게 연고제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연고제제. 우리가 뭐 피부과에서 점을 뺀다던가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부 위에다가 리도카인 연고를 이렇게 발라두면 피부 위에 발라두면은 네, 그 부분만 이렇게 마취가 되는 거예요. 마취.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이 마취가 되고 나면은 네, 시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고제죠. 각종 연고 그 국소 부위에 나타나는 양리작용이 국소작용이 되겠다. 그 다음 전신작용은 반대로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신으로 나타나는 게 전신작용인데요. 대부분 약물은 흡수된 다음에 표적장기에 작용을 해서 전신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선택작용. 선택작용은 어떤 조직, 장기랑 기관과 특별한 친화력,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선택작용이고요. 반대로 또 일반작용은 모든 조직 장기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친화성이 있는 경우. 어떤 걸 떠올려 보면 되냐면 우리가 스프레이 같은 걸 우리가 뿌려본다 쫙 생각해 보면 스프레이를 이렇게 쫙 뿌려주면은 모든 것에 이렇게 다 뿌려지는 경우에는 일반 작용이 되겠고요. 한 곳에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딱 한 곳에만 딱 집중적으로 뿌릴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선택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물의 의존과 금단 증상입니다. 약물의 의존과 금단 증상. 이 약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심리적 의존이나 신체적 의존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의존은 약물의 사용을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단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체 의존이 생긴다 그러면은 약물을 중단했을 때 이 약물 특유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심리 의존과 신체 의존성이 있는 약물에는 뭐가 있냐? 그래서 코케인, 대마,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 데메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수면 진정제 이런 약물들이 심리 의존과 신체 의존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